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4일 오후 3시입니다.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일까지는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일. 왜냐하면은 사전투표가 4월 2일, 4월 3일에 있고요. 그리고 본투표는 4월 7일에 있습니다. 4월 2일까지 계산한다면은 20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부산시장 말고 이 서울시장 선거 판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행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이 이 일종의 삼각파도를 형성하는 바람에 오세훈, 안철수 어느 후보로 단일화가 되어도 크게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단일화 안 해도 이긴다. 3자 필승론이 또 나올까봐 그게 아주 끄림칙합니다. 그러나 워낙 지금 대세가 단일화를 촉구하는 열망이 크니까 그것은 아무도 거스르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STI에서 했는데 12일, 13일 사이에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가상 양자대결 조사를 했더니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51.8%, 박영선 33.1%, 그 차이가 18.7%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안철수로 단일화가 되면은 안철수 53.7%, 박영선 32.3%로 해서 그 격차가 더 벌어져 가지고 21.4%포인트 차로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요 앞에 조사에서는 그 비슷한 것도 나왔고요. 뭐 한 크게 벌어져도 한 7%포인트였는데 왜 한 주 사이에 이렇게 급변을 했느냐, 급변을 왜 했느냐 하는 것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LH 투기 의혹, 이 여론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LH 투기 의혹이 영향을 미치겠느냐고 물었더니 75.4%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우 영향 44.3%, 어느 정도 영향 31.3%. 이 말은 75.4%가 요걸 감안해 가지고 표를 찍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범야권 후보에 유리하고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이야기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응답자 61.5%가 대통령이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을 했고 32.3%는 대통령이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요 32.3%가 문재인 골수 지지자죠. 그러나 30%로는 정권 재창출은 어렵습니다. 32.3%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더 쪼그라들 것이냐가 아주 관심사입니다. 이 STI 측은 무당파 유권자들의 관심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즉 무당파로 아직 아무 쪽으로 기울지 않던 사람들이 범야권 지지로, 즉 반문재인 지지로 이동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NH 사건이 결정적 요인으로 풀이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정과 반칙에 대한 유권자들의 누적된 불만이 선거 국면에서 여권에 대한 분노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투기 의혹보다도 더 큰 문제는 투기 의혹을 자세하는 조사하는 이 정권의 태도입니다. 검찰 수사에 맡기면 될 텐데 국토부가 자체 조사를 하는 식으로 하니까 아무도 믿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윤석열 총장이 계속 경고했던 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검찰 수사권을 제한한다든지 폐지해버리면은 결국 그 악은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과 권력 많은 사람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이걸 막을 수가 없고 그 피해는 공동체가
그리고 약자와 서민이 본다. 바로 그 말을 한 직후에 LH 사건이 나서 윤석열 총장이 옳은 말을 했구나. 그동안에 이 정권이 검찰을 괴롭힌 게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부정부패를 덮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니까 여론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여론조사 측은 여야 후보 간의 큰 격차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은 격차가 벌어지면 3자 구도 유혹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일 안철수, 오세훈 사이에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예고되고 있는데 며칠 늦어지더라도 단일화는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 안 해도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역적입니다. 그 오만이 자신도 망치고 당도 망치겠지만은 그런 바보짓은 안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김종인 씨도 생각을 접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또 재밌는 걸 물었네요.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지대에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 그걸 지지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윤 전 총장의 제3지대 신당을 지지하겠다가 28%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는 21.8%, 국민의힘은 18.3%, 국민의당은 7%. 이건 엄청납니다. 이 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신뢰도를 갖고 있는데 윤 전 총장, 윤석열 총장이 지금 개인적으로도 지지율 1등으로 올라가고 이 사람이 신당을 만들면 그걸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가장 많다 하면은 이게 윤석열 대세론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간 단계에서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중요한데 부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허무맹랑한 공약을 해도 아직 부산 사람들이 그쪽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재인이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만약 지면은 치명상을 입게 되겠죠. 서울은 이게 중요한 게 안철수 씨가 일찌감치 단일화하자 하는 걸 내세우면서 후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화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안철수 씨의 공입니다. 여기에 화답을 해가지고 국민의힘도 단일화하겠다 해서 일단 오세훈 씨를 뽑았더니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이 비슷해졌습니다. 지지율이 비슷해졌으니까 이 결승전은 잠옷 흥미로울 겁니다. 이 흥행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두 사람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되든 떨어진 사람이 된 사람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서울시정은 공동으로 운영하겠다. 그걸 모델로 해가지고 내년 대통령 선거도 범야권 단일화를 이루겠다. 그 모범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안철수의 비전인데 이 정도까지 왔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마무리만 잘 하면 됩니다.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사람입니다. 윤석열도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사람입니다. 중도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오세훈, 안철수, 윤석열 세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정권 교체 5, 정권 유지 4, 이 정도의 구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5대 4. 오늘 상당히 기분 좋은 뉴스를 전해드리게 되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